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 CIF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F 조건일 경우에 셀러가 부담하는 운송에 따른 의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나 계약을 하실 때나 아니면 기타 운송에 따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셀러의 의무가 뭐다라는 걸 알고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우리가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운송에 따른 셀러바의 10가지 의무를 우리가 일단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데 언뜻 생각하면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죠? 11가지 조건별로 10가지씩 셀러 바이어 그것도 나눠서 엄청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나 싶은데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면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커텀즈는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한 다음에 외우시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단처럼 그렇게 막 갖다 외우는 게 무대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그 원리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원리라는 거는 그거죠. 인커텀즈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뭐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다. 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운송인한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별 10가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셀러가 분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외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뭘 보고 하신다고요? 제목을 보면. 제목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귀가 아프시죠?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1가지 조건별로 규정되어 있는 운송에 따른 의무를 외울 때는 일단은 셀러의 의무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뭐만 외우면 된다? 셀러의 의무만 외우면 된다. 왜요? 바이어의 의무는 셀러의 의무가 아닌 거는 다 바이어의 의무예요. 바이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가 운송에 따른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바이어가 하는 거다. 그럼 왜 인커텀즈 규정에서는 그걸 양쪽 걸 다 써놨느냐? 규칙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구태여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에서부터 서울 강남역에서부터 노년역까지 줄서 걸어가는데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데 저 앞에 500m 지점까지는 그거 내가 들고 갈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머지 노년역까지는 누가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들어야 되는 거지. 바보죠. 그거 모르면. 그쵸? 상대방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걔하고는 더 이상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바보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데이트를 해요. 근데 남자가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자, 오늘 오빠가 밥하고 커피 살게. 그러면은요.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영화 티켓을 누가 끊어야 돼요? 당연히 여자가 끊어야죠. 근데 눈치 없는 여자가 눈치가 있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오빠 그러면 영화 티켓은 누가 사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 복잡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5가지 셀러의 의무만 외우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5가지가 뭐냐? 순서대로 외우세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의 의무. 비용 부담의 범위.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는 제목을 알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 위험의 범위라는 거는 뭐예요? 어느 순간까지 출발에서부터 물건이 출발에서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셀러가 책임을 진다. 그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위험 부담의 분기점 이렇게 나와요. 인커텀즈 규정에는 분기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위험 부담의 분기점 그러면 그 분기점 이전까지는 셀러가 위험에 대한 부담을 하고 분기점 이후부터는 바이어가 한다. 분기점이 어디냐?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범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렇죠? 예. 분기점까지는 셀러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위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운송계약.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되느냐. 운송계약. 네 번째는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수출, 수입 통관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 다섯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아무런 이 다섯 가지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외워야 건 아니고요. 비용 부담의 원리만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본적인 인커텀즈 구성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의 범위는 뭘 보면 한다? 제목을 보면 한다. 위험의 범위는 인커텀즈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조건에 상관없이 비용의 범위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용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위험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다만 C 조건만 위험의 범위가 비용의 범위와 다르다. 그러니까 E 조건, F 조건, D 조건. 이거는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의 범위가 같다. 셀러가 부담하는.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송계약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 셀러 운송비를 지급하냐? 바이어가 지급하냐? 여기서 얘기하는 운송비라는 거는 주로 주된 운송수단. 그러니까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 그러면 항공임. 그 다음에 배로 운송한다? 그러면 해상운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해상운임을 셀러가 부담한다? 그러면 당연히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 원리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커텀즈 배우실 때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을 거의 못 들으셨죠. 외웠죠. 그러니까 외우면 하루도 안 간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노래에도 이랬잖아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내일이면 이질이 꼭 이질이. 제목이 뭔가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비용의 범위를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예, 운송계약책이라는 것도 누가 체결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네 번째 보험은 누가 드느냐? 보험은 원리가 그거죠. 원리가 일단 보험은 CIF나 CIP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는 조건만 셀러가 보험 가입이 의무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셀러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면 책임져야죠. 뭐. 나머지 조건들은요. 나머지 조건들은 셀러가 가입하든 바이어가 가입하든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입하느냐? 그거는 우리 이제 위험의 범위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에서 그 구간에 대한 운송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보험을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 그렇죠? 그 운송 구간에 대한 위험을 누가 지느냐? 이거 우리 두 번째 사건 공부했잖아요. 위험의 분담.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FOB 조건 같으면 선적할 때까지 셀러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선적한 다음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은 안 들어도 되지만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인커텀 조건이 CIF나 CIP가 아니면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실무에서는요? 진짜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진짜 배짱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암보험 안 드신 분 계시죠? 배짱 좋으신 분들.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럼 마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물론 안 걸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암보험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럼 CIF 조건 한번 볼게요.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CFR 조건과 셀러 바이어의 의무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해요. 비용 부담의 의무,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 뭐 이런 거 다 같아요. 수출 통관,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 그 다음에 또 보험만 다른 거죠. 그래서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CFR 조건과 동일한데, 첫 번째, 네, 셀러 의무 5가지 중에 첫 번째, 비용 부담의 범위에 있어가지고, 보험료만 추가가 된다. 보험료. 보험료만 셀러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보험 증권도요, 양도에서 바이한테 넘겨주게 돼요. 왜요? 우리가 보험료를 추가시킨다는 거는 가격에다가 보험료를 또 반영을 시키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바이어한테 나온 거죠. 우리가 가격에 포함시켜야지 바이어한테 받아내니까.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운송계약 그것도 네가 체결하고 운송비도 네가 주고 근데 귀찮으니까 보험료 네가 들어줘. 보험료도 가격에 포함시켜. 네, 그런 조건이에요. 네.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주가 나한테 양도해 주면 내가 그걸로 사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챙기는 것도 내가 챙길게. 네, 알아가지고 수속할게. 수속 밟아가지고 내가 챙길게.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보험료 얼마나 될까요? 뭐 다 다르겠죠. 예. 수입하는 수입국이 어디냐, 그렇죠? 운송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또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대략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억짜리 물건이다.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다. 1억짜리 물건이다. 한 0.1%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10만 원. 아까우세요? 안 들어도 되고.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안 든 적도 많아요. 귀찮으니까. 예. 자, 그래서 보실게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CIF는 코스트, 셀러가 부담하는 게 코스트라고 해서 코스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여러분들 참고로부터 선적할 때까지. 인슈런스는요, 이거 적합보험, 해상보험료, and freight. 이 freight는 ocean freight, 해상 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배로 운송할 때만 쓰는 거예요. 비행기로 운송할 때는 CIF 조건을 쓰면 안 돼요. 그때는 보통 CIP 조건을 많이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CIP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물론 지난번에 인커터미지 할 때 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옛날 동영상 찾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적재하여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의 의무, 인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인도한다는 건 일반적인 관리의 의무가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소유권은 그건 별도로 계약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100% 돈을 지급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별도로 쓰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도하고는 달라요. 인도는 선의의 관리의 의무. 그렇죠?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코트를 맡겼어요. 코트를 겨울에 코트를 맡겼어요. 그 물건은 인도가 됐죠. 여러분들한테서 사우나 그 직원한테 인도가 됐죠. 소유권도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근데 인도를 받은 사람은 선의의 관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우나 직원이 코트 좋은 거네.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술 마셔야지.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저기 뭐야 물건 훔치는 거예요. 안 돼요.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그거는 예. 아시겠죠? 근데 그러나 물건을 인도받아서 선의의 관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코트를 받아놓고 난로가 옆에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다.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자동차를 음식에다 식당에다 발레 파킹 맡겼다? 근데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 하다가 차를 긁었다? 사고 냈다? 책임져야 안 져요? 줘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ocean freight, 영어로 ocean freight, ocean, 아시죠? ocean, 대양, 뭐 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션 프레이트와 보험료, 해상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용은 인건탐지 제목이 얘기하는 비용들은 다 누가 낸다고요? 셀러가 낸다. 그래서 비용 부담의 범위 그렇게 돼 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스트, 선적할 때까지 비용,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해상 운임까지다. 근데 두 번째 위험. 위험은 지정 선적하에 본선에 적재했을 때까지예요. 두 번째, 위험은 적재했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야, 네가 운송계약도 체결하고 보험도 체결하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책임은 선적할 때까지만 줘. 항해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다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예요. 아, 근데 보험 들었는데 못 털어. 이게 뭐 위험해 이전 이걸 왜 따지냐고요? 따져야죠. 왜요? 왜요? 혹시라도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 사고 신고해야죠. 그 다음에 보험료 청구해야죠. 서류 준비해서 청구해야죠. 이 복잡한 일을 누가 할 거예요? 그것도 정해놔야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운송계약.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이건 비용의 범위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오션 프레이트. 이거 누가 내요? 셀러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송계약도 매도인, 셀러가 체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수출처에서 돈을, 운임을 주니까는 운임은 선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요. 보험은, 요거는 네 번째가 보험이죠. 예, 강제보험이다. 매도인의 강제보험.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I가 보험료잖아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은 최소 보험으로 들으면 돼요. 우리가 보험을 배울 때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ABC, ICC, ABC. 구약관에서는 All Risk, WA, FPA. 그쵸? 그쵸? 그래서 All Risk나 ICCA나 그 다음에 WA나 ICCP나 그 다음에 FPA나 FPA나 C 조건이나 거의 같다 그랬어요. 커버하는 그 범위가. 근데 하나는 이제 그 구약관, 그러니까 WA, FP, 올리스크, WA, FPA 이거는 구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 조건이고요. 그게 이제 제목이 신약관으로 하면 ABC로 바뀐다는 거죠. 다 배우셨죠? 그때. 예.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누구예요? 매도인, 피보험자는 매수인. 아니면 보험계약자는 매수인이지만 피보험자도 매도인 이렇게 해놓고 양도해 줄 수도 있어요. 양도해 줄 수도 있어요. 예. 양도해 주는 거 간단해요. 보험증권 뒤에다가 사고 나면 보험증권 뒤에다가 삥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아니면 사고 나기 전이라도 일단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사고 나면 바이어가 그걸로 양도 받았으니까 자기가 서류 갖고 보험금 청구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매수해 놓으면 양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험증권 보내줘 버리면 되죠. 근데 피보험자를 매도인을 해놨으면 그때 양도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보험계약자는 누구예요? 보험계약자는 뭐예요? 예. 보험금을 지불하고 보험을 계약한 사람. 이거는 변함없이 이건 매도인이에요. 근데 피보험자는 매도인이 돼도 되고 매수인으로 해도 된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으로 해놨으면 자기 자신 셀러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면 넘겨줘야 되겠죠.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잖아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운송 시에는 CIF 대신 CI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운송 잊어버리시고요. 항공을 운송할 때는 CIP. CIP는 이거 배로 운송할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다 설명드렸죠. 비용 첫 번째 1번 그죠?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3번 뭐였어요? 운송계약 3번 4번이 보험 예. 그 다음에 5번이 수출통과 수입통과 요거군요. 예. 수출통과는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수출통과는 매도인 수입통과는 매수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CIF 조건의 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CIF라고 써 있으면 셀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이행해야 돼요. 그렇죠? 운송인한테 해상운임하고 해상운임 들고 또 보험계약도 체결하고 운송계약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수출 통관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운임도 선불로 지불해야 되고, 운임 선불을 뭐라고 그랬죠? freight prepaid. 후보는요, freight collect, C-O-L-L-E-C-T. 참 쉽죠, 그쵸?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하시는 거죠. 다만 순서대로 셀러가 부담해야 되는 운송에 따른 의무.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비용, 두 번째 위험, 세 번째 운송계약, 네 번째 보험계약, 다섯 번째 수출 통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의무를 잘 생각하시고 협상할 때도 나 이거 싫은데? 라는 게, 나 비용 이렇게 부담하는 거 싫은데? 나 운송 계약 체결하려면 또 포드한테 전화하고 운송 계약 체결, 골치 아파. 그러면 EXW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가지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오늘도 길어졌네, 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요? 잠깐만, 원리를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요. 귀가 따갑게, 그죠? 여러분들이 귀감하게 쓰실 정도까지 제가 쓰실 때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 보니까, 썸네일이 안 좋나? 왜 구독자가, 조회수가 별로 없을까? 그래가지고, 물론 저 수익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러나 저한테 힘이 되잖아요. 그죠? 스포츠 경기 할 때도 응원 많이 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없던 힘도 나잖아요. 그죠? 주위에 많이 전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역 타짜.